안녕하세요, 오코입니다. 웅장한 주상절리를 보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 코스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무리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출발해 볼게요. 우선 철원 한탄강에는 무리길과 주상절리길 두 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두 곳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말 그대로 물 위를 걷는 곳은 무리길, 아찔한 절벽 위에 길이 있는 곳은 주상절리길입니다. 두 트레킹 코스는 이어져 있어서 쭉 걸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매표는 따로 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곳 중 오늘은 무리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리길은 겨울에만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10월부터 3월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3월이 지나면 10월까지 기다려야 이용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휴무와 운영시간 확인 후 3월 안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리길에는 이렇게 7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총 8.5km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시간 반 정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주말 한정 무료 셔틀버스가 다녀서 도착한 곳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포인트 중 매표소가 있는 곳은 주황색으로 표시한 태봉대교, 구석정, 순담계곡 이렇게 3곳입니다. 출발은 매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태봉대교에서 출발해서 직탕폭포를 보고 순담계곡 방향으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탕폭포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그저 그랬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생각보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꼭 보고 출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은 분들은 쭉 걸어서 순담계곡에서 드르니까지 이어지는 주상절리길을 추가로 걸을 수 있어 태봉대교 출발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무리길 태봉대교에서 출발해 볼게요. 주차를 하고 매표소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와 계셨어요. 입장료는 성인 만원이고 철원 사랑 상품권을 5,000원 주시는데 이건 나중에 카페나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표 후 태봉대교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입장권이 있으면 오늘 하루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서 중간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고 다시 이어서 걷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한탄강으로 내려와 길 따라 직진하면 직탕폭포로 가는 길이고 뒤쪽으로 가면 순담계곡 방향입니다. 저는 직진해서 직탕폭포를 보고 순담 방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따라 5분 정도 걷다 보니 누가 쌓았는지 모를 돌탑들이 엄청 많이 보이고 그 뒤로 직탕폭포가 보였습니다.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불리는 직탕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폭포 높이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폭이 80m, 높이는 3m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아가라 폭포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지만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모양뿐만 아니라 두부 침식에 의해 점점 상류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바위와 얼음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장관이었습니다. 직탕폭포를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무리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길을 따라 걸으며 한탄강 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만 운영하는 이유는 여름에는 물살이 세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중간중간 물이 얼지 않은 곳에서는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이네요. 걷다 보면 양옆으로 웅장한 주상절리 절벽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승대소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건 꼭 와서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산지형은 국내에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철원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주상절리 절벽에 폭포가 얼어있는 모습도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냥 뒤쪽에서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승대소 위쪽으로는 이렇게 은하수교가 있는데 올라가서 건너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쭉 직진하기로 했습니다. 무리길이 물 위로 걷는 길 외에도 강변으로 걷는 코스도 많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바위도 많고 물 위에 떠있는 길도 생각보다 미끄러워서 꼭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물이 옥색으로 흐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쉬며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키보다 큰 갈대밭을 지나면 다음 포인트인 마당바위가 나옵니다. 넓고 평평한 모습에 마당바위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앉아서 쉬기 좋으니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휴식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휴식 후 다시 걷는데 무리길이 강이 얼어있는 곳은 괜찮은데 가끔 얼지 않은 곳 위로 지나갈 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걷다가 강물이 얼지 않은 무리길을 지나갈 때는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 뒤로 승일교 빙벽이 보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빙벽인데 정말 웅장해서 멀리서부터 와 너무 멋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벽 위에 자라난 소나무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듯한 얼음이 정말 장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정말 자주 하는데 이건 정말 현장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빙벽 옆으로는 이렇게 승일교가 서 있습니다. 승일교는 북한이 건설을 시작하고 남한이 완성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지금은 끝났지만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에서 사용한 궁예와 갑진년, 청룡을 얼음으로 조각한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저는 승일교에서 트레킹을 마쳤습니다. 총 거리 5.2km에 2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이렇게 승일교를 건너 승일공원에서 무료 셔틀을 타고 주차를 한 태봉대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승일교 위에서 바라본 빙벽도 너무 예쁘죠? 태봉대교에서 차를 타고 점심을 먹기 위해 드르니 국수에 방문했습니다. 잔치국수 8,000원이고요. 아까 무리길 매표하며 받은 철원사랑 상품권 5,000원을 사용하면 3,000원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국수는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무리길을 걷고 따뜻한 국물 생각나시면 드르니 국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을 다녀왔는데요. 겨울에만 올 수 있는 트레킹 코스라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볼거리도 많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탄강 무리길 겨울 여행지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끝!